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쪽에도 서시고. 예. 오늘은 가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 연맹 수석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우리 정민정 수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택배노조 우리 김강석 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선범 우리 정책국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모두 발언을 좀 드리고요. 우리 김강석 위원장님, 우리 정민석 수석 손으로 발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쿠팡과 같은 가로사가 없어야 합니다. 택배 가로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는 18일 국토위 전체회의, 26일 법안 심사 소위, 27일에는 법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산업법 개정안 일명 택배 가로사 방지법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가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쿠팡 기사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이릅니다. 고 정슬기님의 경우 숨지기 전 일주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74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에 저는 쿠팡 가로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택배 가로사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같은 폐해를 예방하고 지난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배송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의 클렌징과 같은 구역 해소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그와 같은 조치를 해악해지로 보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 내용인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불참하고 가로를 조장한 쿠팡 사례가 자칫 택배업 전체 노동시간을 흔드는 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도 거대기업이 외면하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생활물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의견에 대한 택배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후 국토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관련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민간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례가 찾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임대 문제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7조에 따라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0조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당사자 합의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별도 계약서 금지 시 계약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마치 표준계약서를 제외한 별도의 계약 내용 모두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의 우려는 과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현실에서도 각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여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억측에 불과함을 밝힙니다. 두 번째, 재위탁 금지 관련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영업점 간 재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인식은 국토부가 택배산업의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쿠팡, 로전택배 등에서는 영업점이 또 다른 영업점에 재위탁을 하는 다단계 위스탁 구조가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 인력을 갖춘 쿠팡의 영업점들은 각 지역별 영업점에 재위탁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위탁 구조는 팀장제라는 이름으로 2중, 3중 수수료 착취 구조를 용인하도록 하여 다단계 하청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화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꼴입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화물운송사업법은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 및 택배영업점들은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직접 운송 의무제도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토부 또한 화원법상 직접 운송 의무제도를 택배사업자 또는 택배영업점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화물운송사업법상 직접 운송 의무를 택배영업점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택배영업점들은 불법으로 내몰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국토부는 오히려 직무유기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화원법상 직접 운송 의무 제도를 택배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생물법을 개정을 통해 법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청의 조치에 따른 사실상 해고를 계약 해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조항은 클렌징, 입차 제한 등 쿠팡이 상시 해고제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박탈하고 택배 현장의 상시적인 고용 불안 상황을 조성해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업자와 영업점 간 조치로 종사자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적절하며 모든 경우의 예외 없이 운송 계약을 모두 계약 해지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따른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쿠팡의 클렌징으로 인한 생물법 10조, 11조 모두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쿠팡의 상시해고 제도에 따른 택배 현장의 상시 고용 불안을 방치하게 되며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당 60시간 초과 노동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택배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 개인 사업자의 업무 시간을 제한한 입법례가 없으며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준근로자인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난 21년 사회적 합의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이며 이것을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려는 것이니 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노조는 국토부에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택배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분류 작업을 하느라 대여섯 시간을 공짜로 일해야 했으며
자정 무렵까지 배송을 하며 16시간, 17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1년에 20명이 넘게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택배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택배 산업의 법적 기준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무법천지나 다름없던 현장을 바꾸고자 택배 노동자들이 제정한 것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었습니다.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택배법이라 부르며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생명,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으로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택배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급기야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탈법을 일삼는 기업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류 택배업 종사자 중에서 다시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빈 구석을 이용한 상시적 해고제도 또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게 되는 현실에서 법이 제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달라진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현실에서 드러난 법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비스연맹은 무법천지 택배업계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땀 흘리며 국민들의 소중한 물건을 배송하고 있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뒤쪽에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챙기시면 됩니다.